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두 남녀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뺨을 때렸고 여자는 반격을 했지만 이어지는 폭행에 결국 쓰러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든 주먹으로 여자의 얼굴을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 이유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데이트 폭력 사건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데이트 폭력이 담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자신의 함께 있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을 했는데요. 남성은 폭행 후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 위해 끌고 가기도 했죠. 여자친구는 당시에 안화,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에 한 달 만에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왜 구속을 했냐면 남성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여자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까지 좋은데 이 이후에 더 큰 보복이 이른 게 아닌가. 그리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을 격리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접근이 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내가 보호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국에는 신고를 미루게 되고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경우에는 그래도 특례법이 마련이 돼서 지금 보호가 되어 있는데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특례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행히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발의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성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건을 이렇게 수사받는 중에 그 사람이 연락을 하고 경비실을 방문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관련해서 빨리 특례법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최근에 그 기사 보셨어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서 멜라니아 여사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혼전계약서가 있는지 여부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해외에서 혼전계약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본인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줘서 다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유용한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기사가 나가니까 다시 또 이제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와 이혼의 상처가 커서 다른 사람은 이제 못 만날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훌쩍 자라고 나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았던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렸고 교제를 시작했죠. 저는 남자의 선량하고 밝은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고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은 하고 싶지만 제가 가진 재산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파트 세 채와 시골 땅, 보험금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재산분할로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부부재산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하는데요.
부부재산 계약을 하면 만약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가진 재산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이제 이렇게 재혼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부부재산 계약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신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부부재산 계약 제도에 대해서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 계약이란 혼인을 예정하는 남녀가 혼인신고 전에 혼인 생활 중 형성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나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한 부부재산 계약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혼인신고 전에 등기소에 등기까지 했을 때에는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멜라니아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분처럼 이렇게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하겠다.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는 기사 나온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자,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못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보호하는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중에 형성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정도, 또 권리 관계를 조금 정하는 정도일 뿐이지, 생활 수칙이라든지, 아이의 양육권이라든지 상속까지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로 네. 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 부부재산 계약을 쓰더라도 이게 이혼할 때 재산을 지키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이혼할 때까지 그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혼인 신고하기 전에 서로 각자 재산에 대해서 향후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약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 포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혼할 때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할 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부부재산 계약이나 이런 내용을 하더라도 이혼할 때 어떻게 재산분할 할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지 미리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네. 이거는 사전 포기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네. 이런 거네요. 네. 네. 이게 지금 대법원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예,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판시를 해서 많은 법원들이 이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에서 혼전계약서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해외 혼전계약서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주거지를 정하는 것부터 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아니면 그들끼리 정한 이혼 사유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생활 수칙까지 다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위자료 금액까지 정하고 아예 그냥 그 금액을 주기도 하고 바람을 피우면 얼마를 준다. 네. 그랬다는 기사도 보고 네. 아예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저서에 억만장자 마인드 성공법칙 하나로 혼전계약을 꼽았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책에 자신이 물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더라도 혼전계약서를 꼭 써라. 자신이 나중에 이혼하게 될 때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재산을 다 잃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이 낫다라고 네.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 부인들이 2번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적더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성공 네. 법칙이라고까지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현행법상 부부재산 계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써도 별 효력이 없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네. 현재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혼인신고 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혼을 전제로 혹시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미리 약정하기가 굉장히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 이혼하더라도 이 부부재산 계약이 그대로 내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또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별로 없고 그런 판례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인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활용도는 많이 적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부부재산 계약이 의미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사연처럼 향후 각자 재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라든지 이혼할 경우 서로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은 성질상 허용되지는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미리 정하거나 재산 분할 비율을 몇 대 몇 이렇게 정한다든지 그 밖에 계약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부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혼 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관리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나중에 이게 기여도나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부분이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에선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특히 그러면 이제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 주장할 때 용이할 수 있겠군요. 예. 물론 당연히 계약했다고 법원이 무조건 그대로 판단하는 그런 것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고 법원에서 사전에 그들끼리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부부 재산 계약을 일단은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때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등기소에 등기된 부부재산 계약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혼 사유로 전처와 연락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말 것 이런 게 있고 또 양육비는 남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부부재산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네. 앞서 말한 혼전계약과 유사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는 될 수 있어도 등기의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나중에 이혼할 때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데 정도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법상 정해진 부분만 효력이 있으니 이제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또 변호사님 중요한 요새 많이들 관심 가지실 주제 도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노반이 함께 부른 Especially for You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